김태현의 정치쇼. 저기 여야 하나씩 짚어볼 건데 야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국민의힘. 뭐 도로 영남당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영남 의원들은 그게 뭐 도로 영남당이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영남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네. 영남에 영남에 개혁적인 사람도 있고 꼴통 같은 사람도 있고. 저기 대구 출신이잖아. 네, 저희 그렇죠. 아버지가 대구인데.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남에 편승하려고 그랬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아들 편승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면? 지역구를 그럼 대구로 갔었어야지 대구에서 그러면. 민주당으로 그럼 출마하셨어요. 한 3선이나 됐겠지 지금. 네. 예, 어쨌든 근데 영남당 논란은 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의 실제 국회의원 수로 따져보면은 비례 포함해 전력의 한 70% 이상이 영남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지역에 비해 가지고 과대표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물 타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어떻게 타요? 예전에 문재인 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온라인 당원 가입 막 시켜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뭐 70몇만 당원 이러면서 수도권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천도 그런 사람 위주로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민주당도 호남 전통 당원들이 많이 휘둘렸죠. 아 예전에 난임구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많이 휘둘렸는데 저는 그게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집권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 소금물이 너무 짜요. 못 마셔요. 그런데 아무리 소금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물을 타야죠. 그러니까 물을 왕창 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당원 가입하도록 저희가 이제 당원 가입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당 대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어차피 당원 가입하고 3개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없고. 전당대회는 상관없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은 물 엄청 타야 됩니다. 근데 뭐 예전에 민주당 호남당 논란도 그렇고 국민의힘 영남당 논란도 그렇고 뭐 그런 건 있잖아요. 민주당 호남, 저기 국민의힘은 영남, 여기가 본진이니까 거기서 정치 활동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뭐 최소한 이거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내가 뭐 대선을 하든지 뭐 시장을 하든지 뭐 하니 본진을 튼튼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좀 원래 그 있는 지역 개발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약간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들 민주당의 호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영남. 아무래도 당 내의 구성원들이 비중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국민의힘은 영남 당원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좀 쫓아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던 거겠죠. 민주당도 옛날에 마찬가지였던 거고. 근데 저는 이게 핀트가 좀 잘못 맞았다고 보는 게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거에 탈호남 하다가 급기야 열린우리당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원래 호남 중심의 민주당에 비해서 더 진보적으로 됐느냐. 그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도 그냥 탈영남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안 변하고 내용이 안 변하면 그리고 사실 또 의원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좀 차이가 나는데 부산 경남 의원들이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예, 더 터줏대감들이 많고 다선이 많죠. 다선이. 예, 대구 경북은 굉장히 물갈이가 빨리 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나가면 당선이잖아요. 대신에 물갈이를 해줘야 지역 주민들이 덜 반발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곽상도 의원은 기적과 같은 존재인데 곽상도 의원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구 중구 지역에서 최초로 재선을 한 의원이에요. 진짜? 예, 그 지역은 그전에 김희국 의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그 지역은 알았어요, 워낙에 국민의힘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줬어요. 공천을 할 때. 곽상도 의원만 처음으로 살아남아서 이번에 재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1, 2번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그렇게 물갈이를 해주다 보니까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김형동, 안동의 김형동 의원 같은 경우는 촛불 시위 때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 지역사회에서 색깔 공세를 받은 한국노총 그렇죠. 한국노총 출신이고 일각에서 좀 농담 섞어서 저 사람은 정의당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굉장히 또 극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영남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영남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선된 게 강남 아니면은 영남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강남이 더 보수적이에요. 영남보다. 그렇죠. 그 보수라는 게 아까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정책적 관점에 이제 보수화는 강남이 훨씬 심하죠. 그게 지역적 관점에서의 어쨌든 보수화는 영남이 심할 수 있겠지만은 강남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세금에 반대하고 이런 정책적 성향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 본인이 정통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닌가? 입장은 도로 영남당 비판 억울하다 뭐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영남에 가면요 훨씬 더 이제 뭐 개혁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역에 실제로 공단이 있어가지고 노동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진짜 일자리 문제는 고민해야 되는 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희 궁금한 게
큰 선거가 본질보다 겉에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레임과 이미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감성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준석 최고가 실제로 정책은 영남보다 강남이 보수적이고 또 김수민 평론가도 뭐 지역으로 일반은 신경 안 되고 내용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로 영남당이다. 뭐 이 이미지는 대선 치르는데 안 좋은 거 아닌가? 도로 영남당보다 영남당 중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컨셉이 뭐냐면은 그 산업화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사를 끌어들이는 순간 이게 망조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른을 모시러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충분히 영남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PK, TK 다르다고 얘기했지만은 영남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전통적인 보수의 관점과는 다르게 이념적으로 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대표 누가 돼요? 영남에서 이준석이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주호영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한테. 이준석이겠지. 홍준표가 좋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그 수성에 출마했을 때 그 젊은 층에서 심지어 중도적인 젊은 층에서 그 미래통합당 후보보다는 홍준표를 밀자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는 뭐 미래통합당 공천 뭐 있고 막 여러 가지.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진짜 대답을 해주라니까. 왜? 누가 되냐니까 당대표. 내가 돼야지. 나 이거 말고 이준석 최고 나가는 나 거예요? 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바로 들어왔네. 아니 왜냐면 이준석 최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얘기인데. 그 영남 민심 다독이기 한 거죠 방금. 선거를 영남 표심을 노리고 지금. 아니 잠깐 SBS 영남이 나가긴 나가? 제가 이준석 이거 뭐야 그 최고를 어플로 듣는 사람들 많아요. 이준석 최고를 알게 된 이후에 선거를 그냥 지녀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상습 출마자 이런 거. 상습 출마자. 그래서 나갈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서 지금 당 대표 유력한 사람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 뭐 영남 얘기 나오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되면 뭐 강경 보수 얘기 나오고, 둘 중에 한 사람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어느 쪽이 유리해요, 국민의힘은?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건 대선 치르기에. 대선 치르기에는 둘 다 안 유리하다도 있어. 둘 다 안 유리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아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1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가? 컷오프 결선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죠.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김웅 의원 표 깨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네. 그래서 웅이 형이 혹시 이준석 최고의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봅시다. 이준석 최고. 저 당대표 경선 결과가 어떤지. 자, 청문회요. 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관료 출신들이 이제 갔는데. 근데 뭐 지금 뭐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 잘못하고 뭐 말고 이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말고 청문회 제도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준석 최고 어떻게 봐요? 이거 만약에 정권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지 간에 항상 나올 것 같아 또. 윤건영 의원이 빌 게이츠도 통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빌 게이츠가 장관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음주운전을 할 전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뭐 그거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좀 모호한 기준들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임혜숙 후보자 뭐 저희 당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저도 해외에 있을 때 이제 학회나 이런데 사람들 오는 거 보면은 오히려 학회에서 부부 동반까지는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회하고 있으면 가서 뭐 부부 동반 무슨 사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옆에 막 간판 세워놓고 이런 걸 제가 학교 건물에 자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문화 차이인데 거기 공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희한한 결함들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갑자기 대단한 해양수산 정책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부동산 정책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과학기술 정책을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낮은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검증 못했지? 근데 하는 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누가 정부가 뭐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 여야든 무관하게 도덕성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도덕성 검증이 막 신상털기식으로 가니까 장관 후보자들 장관 되면 뭘 할 수 있을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상털기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일각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좀 과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과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안 털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책 검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가 정책의 기조인 것이고 주로 이제 뭐 관료나 학자 출신이 된다 해도 그거를 따르는 선에서 그렇게 행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검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책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조사하는 거는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면 그냥 기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 자체는 피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듭해서 보면서 저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나가는 거죠. 음주운전도 뭐 굉장히 오래전이다. 뭐 20세기 때 일이다. 그러면 그때는 좀 그랬었지 하고 봐준다거나 뭐 다운 계약서도 사실 그런 선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위장전입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기 때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최근이면은 좀 나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좀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청문회 바꾸려면은요. 그 원래 모든 정치제도의 개혁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패싱했잖아요. 임명 동의권을 사실상 야당한테 주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대신 제도 개혁을 좀 할 수 있는 게. 자 도덕성 우리 항상 하는 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나누자 전문성 검증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도덕성 검증은 교섭단체가 5대5 동수로 추천한 10명의 위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과반 투표를 받으면 통과하는 걸로 해서 대신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그리고 자료 제출은 절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 후보자가 이렇게 하면은 도덕성 검증하기 쉽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조국 장관 후보자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진단서 제출하라고 했더니만은 물론 뭐 진단서가 필요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출하라고 했지만은 돼지가 되려나 본가 뭐 이런 거 페이스북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주고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그게 뭡니까 진짜. 김도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자기도 웃겨가지고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죠. 그거 맞아요. 김도 의원은 약간 뭐래도 사투리 때문에 재밌긴 한데 돼지가 되나 본가 뭐 이러면서 그때 완전 희화화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당은 아까 김수민 그 평론 말했던 것처럼 그 보도자료 내가지고 언플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힘은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텀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어때요? 아니 왜냐면은 여야가 바뀌어도 인사청문회랑 맨날 똑같아. 그럴 수밖에 그죠? 없죠. 뭐 막 일종의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상 털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검증 막 한 다음에 부적격 세탁하면 청와대는 임명하고 뭐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 뭐 여당은 야당 발목 잡기다. 그리고 뭐 공수만 교대되는 거죠. 야구처럼.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볼멘 소리들이 많고 하니까. 근데 정권 바뀌어서 한나라당 한번 당해봐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비공개로 해서 더 철저하게 하되 망신은 주지 말자 이런 의견도 지금 이준석 최고가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그 비공개가 엄밀하게 얼마나 보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뒤로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 얘기하는 거죠. 미국처럼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 임명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양원제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이면서도 양원이니까 상원만 권한을 갖고 동의를 하는 건데 이거 한국이 좀 애매하죠 사실은. 미국처럼 하는 것도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한국 정치 체제가 의원 내각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그 정권을 구성하는 정당들이 장관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같은 절차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의원내가 대통령제하면 너무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아는 게 없어서 더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역시 MZ 세대는 MZ 세대라고 그래야 돼요. 뭐 어차피 만든 말인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역시 MZ 세대는 쿨해. 마지막 주제 이겁니다. 1,000만 원. 청년 세계 여행비. 이재명 지사가 대학 안 간 청년들한테 세계 여행비로 1,00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악성 포퓰리즘이라 이런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이재명 지사는 아이 뭐 그렇게 내가 아이디어 차려서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확 하고 달려드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퓰리즘 얘기 나오는 거 듣고 국민의힘이 파블로프의 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돈 준다 그러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근데 비교적 저는 윤희숙 의원 쪽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00만 원 주느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사는 대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사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해외에서도 북유럽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서도 대학 진학률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고 사람이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20대 초반이 취업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교육 12년으로 부족하다. 대학 교육도 일부 무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저는 흐름에 맞는 거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사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좀 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야, 굉장히 새로운 딱 귀에 들어오는 의견인데 인구 수명이 늘어나니까 교육 역량도 좀 늘리고 그죠? 김수민 의원이 정치를 포기하고 평론가의 길을 가려니까 말을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허경영이랑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위수가 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무상 포퓰리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달에 1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달에 20만 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1,000만 원 뚝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어진 이낙연 대표의 제대 지원금 같은 경우 3,000만 원 뚝. 정세균 총리 1억 뚝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1,000만 원대로 기본은 단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이 그냥 다급하다. 그냥 이걸 증명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하다가 망했어요. 뭐냐면은 막 계속 키워드 넣어가지고 뭐 AI니 뭐니 그냥 툭툭 던지면 젊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이러고 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겠냐 이런 끝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냐는데 허경영 계속 노래 부르면 별 의미가 없는 비판이 될 거예요. 아 원래 청년 세대는 그럼 뭘 해야 좋아하는지 묻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그거는 비법인데 왜? 자 여의도 민초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 예.